S90 B6 AWD 모델입니다. 기존에 시승을 했던 차량인데요.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포함이 돼서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토르 망치 타입의 DRL 그리고 세로형의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은 약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본닛 뒤의 주름들도 과감하면서 앞쪽에 조금 라운드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느낌은 덜 듭니다. 드라이브 파워트레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B6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고요. 배기량은 1969cc고요. 최고 출력은 300마력, 토크는 42.8kg/S입니다. 8단 자동 기어트로니까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5m가) 넘는 전장과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확보해주고 있는데요. 넉넉한 휠베이스 덕분에 확실히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 그리고 고급감은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볼보로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통 일반 세단에서 숏바디에서 롱바디로 늘렸을 때는 뒷문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비율도 조금 어색하고 십상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말끔하게 잘 처리해 준 점은 다시 한번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 차는 E 세그먼트로 보기는 조금 크고 F 세그먼트로 보기에는 살짝 작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 볼보,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안정감 있고요. 차가 좀 아래쪽으로 탁 다부지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은 뭔가 좀 달리는 차량이라는 느낌도 전달이 되네요. 키 언락 세레모니도 근사합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도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붕긋하게 솟아 올라와 있는데 다운포스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된 듯합니다. 볼보의 가운데 레터링 부분에 위쪽을 살짝 눌러주면은 전동 트렁크 작동을 하고요. 속도감 있고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공간은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은 넓은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안에 내장 패키지가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바닥 부분의 공간도 넓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조금 더 안에 이 패키징 같은 것들을 신경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펑크 수리킷 갖추고 있고 바닥 판넬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햇빛이 좀 비치네요. 측면에 12V 파워 아울렛도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패키지 같은 것들이 참 잘 되어 있어서 고급 차량의 이미지를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도 아주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네요. 버튼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 있고요. 실내는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보다는 이런 소재 같은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것 같고요. 시트는 정말 편하죠. 이 체형에 따라서는 헤드레스트가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 체형에는 잘 맞았고요. 통풍하고 열선 시트 각각 3단 조절 가능하고 마사지 기능이 또 아주 제대로 구현이 됩니다. 날개 조임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시트의 편안함을 조금 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고요. 볼보는 3점식 안전벨트를 1959년이죠. 1959년부터 최초로 적용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센터 터널 측면에 이 소재도 좋지만 카펫 같은 걸로 아주 두툼하게 잘 처리를 해줬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 아니면은 고무나 금속을 좀 혼합시켰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아래쪽에 있고 별도의 수납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밝기 조절할 수 있고요. 뒤쪽에 트렁크, 전동 트렁크는 버튼으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동은 뒤트는 방식이고요. 오레푸스의 기어 노브는 낮에 보더라도 또는 밤에 보더라도 정말 영롱한 그 느낌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존 차량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SK랑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한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의 구성도 깔끔하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T맵을 이렇게 클러스터 안쪽에 제대로 구현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볼보의 또 다른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디자인의 변화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하나 제대로 갖춰줘도 소비자들은 꾸준하게 좋은 반응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HUD는 크기나 폰트 그리고 진하기 정도도 적절하고요. BMW의 사운드 시스템은 입에 12마루도록 칭찬을 해도 아끼지 않은 부분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이 또 좀 간사한 것 같아요. 팀의 모토랑 플로 서비스 그리고 누구 오토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나는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마리아, 오늘의 날씨? 오늘 잠실 이동 하늘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영하 6도, 최저 기온 영하 13도로 어제보다 많이 춥겠어요.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네요.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에는 전달이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입이 안 풀려가지고 현재 기온은 영하 7도로 나와 있는데 체감 온도는 13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팀앱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존하고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려보고요. 뒷좌석도 한번 볼게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 접합이고요. 끝까지 내려가진 않네요. 조금 남긴 합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이 측면에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고급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측면의 디자인이나 소재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너무 좋습니다. 발 공간의 여유가 상당하죠. 무릎 공간도 지금 보시면 확실히 이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고 롱휠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제대로 공간 확보가 됩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쇼퍼 드리븐, 운전사를 두고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뒷좌석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쿠션감이나 이런 것들도 살짝 아쉽기는 한데 각도가 조금 서 있고 무엇보다도 요건 단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헤드레스트가 너무 작고 단단합니다. 저 부분만 개선되더라도 훨씬 더 뒷좌석에서의 승차감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못내 아쉽더라고요. 암레스트도 굵직하고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 공간은 날이 추워서 조금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아이고. 높지는 않은데 넓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고 컵홀더는 이렇게 누르시면은 튕겨져 나오는 형태입니다. 텐션이 조금 있어서 잡소리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가운데에는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고 이 B필러 기둥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우니까 문을 좀 닫을게요. 준비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양쪽에 지금 잔물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양쪽의 온도 조절이 각각 가능합니다. 4종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죠.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이렇게 컨트롤 가능하시고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가운데에도 에어벤트 있고 그 아래쪽으로 눌러보면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C타입 충전 단자 2개 갖춰두고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가 언뜻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조수석 뒤쪽을 딱 보시면 썬루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앞좌석 시트를 요 앞에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밀면은 시트가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걸 잿더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수납 공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조그맣게 공간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전동 선쉐이드도 여기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은 글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차량들의 운전석 컨트롤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뒤쪽에서 보면 확실히 여유가 많습니다. 발 공간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발을 이렇게 꼬더라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될 정도로 여유가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요. 롱휠베이스 차량들의 대표적인 장점이죠. 디자인은 조금 변화가 필요할 때가 온 것 같긴 한데 SK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니까 팀의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니까 한동안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은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해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먼저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B6 모델은 300마력이죠. 300마력에 토크도 42를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발끝에서 힘이 느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재원상에 발표가 되어 있는 300마력까지는 아니다라는 것. 체감상 제 발끝에서는 한 200마력대 중반 정도 차량을 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친환경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코너링 같은 거 가져가 보면 앞쪽에 WD-10은 뒤쪽에 인테그랄 리프 스프링, 인테그랄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 구조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뒤쪽에 그 인테그랄 리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멀티링크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운데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조금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좌우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독립돼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어서 볼보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차감은 기존의 2세그먼트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부드러움보다는 단단한 쪽에 가깝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휠베이스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고속주행에서의 승차감 같은 것들은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역시도 좀 탄탄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전체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레그룸이 그렇고요. 발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뒤쪽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안락하게 잘 제공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시트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기에는 충분히 괜찮은데 이 편안하게 푹신하게 소파처럼 쭉 이렇게 좀 묻혀서 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세팅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S90에도 도입이 됐는데요. 세 가지가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죠. 티맵 있고 누구 서비스 지원되고요. 그리고 플로우라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LTE는 5년까지 차량 출고 후에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리아, 광교 IC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광교상 현 IC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아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아리아 너 말고요. 음성 명령으로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안쪽에도 티맵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놓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리아가 지금 계속 텍스트를 인식하고 있네요. 터널 안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시멘트 포장의 터널 아닙니다. 그래서 풍절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좀 도드라지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돼 있죠. 만져보니까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적용이 돼 있어서 풍절음은 잘 대응을 해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풍절음보다는 이 엔진에서 유입되는 엔진 사운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도드라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제가 E세그먼트나 F세그먼트 차량들에 비해서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이 소음 부분도 조금 엔진이 거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유입은 동급 차량들, 다른 유럽 비슷한 세그먼트에 있는 차량들보다 약간 큰 편에 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승차감도 마찬가지지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도 이 차는 반드시 시승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상품 구성은 너무너무 좋은 차량임이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이 외관에서 보여지는 중후한 느낌, 그리고 차량의 크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선택할 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T8 모델에는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B6 모델은 일반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 자체도 좀 탄탄하게 셋업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하고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는 없지만 어쨌거나 뒷좌석에 앉았을 때 경쟁 차량들 E세그먼트나 F세그먼트에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단단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특히 이 시트 각도나 쿠션이 좀 단단한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작고 조금 이 친구도 조금 쿠션감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단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감되는 뒷좌석 승차감은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단단한 느낌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파일럿 어시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볼보가 워낙에 이 파일럿 어시스트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가운데 차선 유지도 굉장히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중간에 차가 끼어들었을 때도 꽤나 안정감 있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누르면 속도가 5단위씩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양쪽 옆에 유리창에 이 전동으로 선쉐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전동 선쉐이드 적용되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경쟁 차량에 비해서 볼보 S902 갖는 경쟁 우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속 같은 거 해보면 가속감 분명히 좋거든요. 분명히 좋은데 메이커 측에서 워낙 빠른 제로백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는 많이 좀 못 미친다라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 운전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너무 춥기 때문에 영하 11도인데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메이커 측에서 밝힌 제로백하고는 가속감은 충분하게 느껴지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수석 뒤에 앉으시면은 썬루프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은 마치 일반적인 차량의 운전석 컨트롤러를 보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는 볼보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꾸준하게 담력 좋은 편에 속하고요. 탄탄한 승차감은 급차선 변경 같은 거 했을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좋은 모습 꾸준하게 보여줬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BMW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S90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특히 BMW 사운드 시스템은 더 이상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일반 차량들에서 동일한 음악을 재생했을 때 전혀 들리지 않던 소리도 귓가에 아주 가깝게 들리고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밸런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고음대에서 찰랑찰랑한 느낌, 저음대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도 너무 매력적이네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채택해주고 있기 때문에 풍절음에서는 확실히 좀 자유도가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이 뒤쪽 트렁크 공간에서 전달되는 이 소음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실내가 조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소리들도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배기음보다는 상대적으로 엔진의 회전 질감이 조금 더 엔진 회전음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조금 거칠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엔진에서 좀 사운드가 박력 있게 쫙 끌어주면서 치고 나가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E 세그먼트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크고요. F 세그먼트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그 틈새 시장을 볼보는 정조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충분한 분석과 그간의 노하우를 집약시켜서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연비는 10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12km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날씨가 조금 추운 거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12.3에서 13.2, 최고 연비는 13.8까지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약 12.6km 정도를 유지해 주더라고요. 물론 바깥 기온이 많이 차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난 후에는 스티어링의 이 다이나믹 드라이브에서 스티어링의 무거운 정도만 조절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다른 부분들하고 연동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다양한 변화, 비주얼적으로도 좀 이 모드 간의 편차를 크게 벌려주고요. 또 엔진이나 브레이크의 반응이나 변속 타이밍 같은 것들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차별화돼서 모드 간의 편차를 좀 벌려주는 그런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차는 E 세그먼트 차량들과 비교를 하면 조금 큰 편이고요. F 세그먼트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작습니다. 딱 그 중간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볼보는 E 세그먼트나 F 세그먼트와 동등하게 경쟁하기보다는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하려는 전략을 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경쟁력 있는 차량들이 자꾸 나오고 전에 없던 세그먼트가 하나씩 둘씩 자꾸 출현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볼보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도심에서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다닐 때는 약간 탄탄한 느낌? 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폭신폭신하고 편안한 느낌을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시승을 꼭 한번 해보시고 차량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연비는 10.3km, 10.2km인가요? 10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는 8km대 후반, 고속도로에서는 12km대 후반,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실제 도심 주행을 해보면 7.5에서 8.3 정도? 8km 후반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여건이 날씨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영하 10도, 영하 10도에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기대하시는데 그런 거와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연비 상승보다는 친환경적인 느낌, 그리고 제네레이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터들이 많이 엔진에 붙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은 있지 않았고, 다만 이제 장점이라고 그러면 친환경적인 거, 그리고 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거든요. 그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대응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300마력인데요. 제원상 300마력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체감상 제가 느끼기에는 200마력대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 300이라는 숫자가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좀 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300마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차이가 있게 느끼긴 했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좁은 골목길이나 오래된 건물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이제 주차하려고 들어가면은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왜냐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잖아요. 그래서 절대 작은 차가 아니고 E 세그먼트가 아니고 F 세그먼트에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카메라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가 지원이 되는데 이 왜곡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아서 실사랑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용하시면 주차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라는 점 언급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상 볼보 S90 B6 AWD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